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있는 장덕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례 중에 하나인 행복마을 침산리팀에서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리 세종시는 새로 조성되고 있는 신도심이 있는 반면 원도심인 조치원을 바탕으로 예전 도시들이 같이 존재해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듯 도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원도심 또한 문제가 있지만 신도심 또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도시 문제들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주민들의 노력, 그리고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상권 활성화를 이루어냈을 경우에 그 상인회나 주민 조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그 공동체를 바탕으로 그 동네나 마을이나 상권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역할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하나 들고 왔고요. 이제까지 만들어 왔던 그런 공동체들이 어떠한 사회적 역할을 또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바람직한 공동체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고 있는 행복마을 침산리 팀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침산리는 조치원에서 가장 큰 상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침산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고요.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건물이 전소하고 그리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들 또한 전소돼서 피해가 막심했죠. 근데 이 침산리는 바로 옆에 119 소방센터가 있습니다. 거리로는 몇백 미터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화재가 났던 시점은 저녁 시간대였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많고 화재를 발견했으면 가장 먼저 신고가 돼서 소방차가 아주 몇 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위치적으로. 그러나 이만큼 큰 화재가 발생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는데 그 원인은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2차선 도로 안에 양쪽으로 주차가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현장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이 소방차들이 현장에 들어와서 소화를 하는 데까지 30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고 상당히 큰 화재였죠. 네, 이렇게 건물이 전소된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재가 완진된 후에 다음 날의 모습인데도 지금도 보시면 양쪽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가운데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주차장을 또 요구하시고 상가 바로 앞에 주차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해서 큰 손해를 입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침산리 상인의 분들은 8기 때 도시재생대학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온 이유는 이렇게 큰 화재로 인해서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이를 통해서 침산리를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제8기 도시재생대학교에 입학하시게 된 겁니다. 제가 도시재생대학교 그 기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있죠. 네. 화면에 보이는 게 바로 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처음 미팅을 가진 우리 침산리 상인의 팀은 침산리 이론의 도시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화재로 인했던 그 많은 손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10주간 지속해서 진행했던 거죠. 네.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재생대학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카페를 빌려서 회의하기도 하고 식당을 빌려서 또 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소 러프하지만 이렇게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의견들을 만들고 해결 방안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이 침산리 팀은 슬로건을 만들었는데요. 침서 챌린지 프로젝트라고 밑에 슬로건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 시간으로,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해결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스텝으로 상인의 대표하는 브랜드인 로고를 만들고 그리고 침산리 일대의 거리를 청소하고 그리고 삐뽀삐뽀 안전한 길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침서 서공주 선발대회를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게 되죠. 또한 세부 규칙 또한 만드는데 침서지구 상권 활성화팀은 협의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업 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지원 사업비 유치를 전제로 비현실적인 규모의 사업은 배제를 시키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소규모 공공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면 재개발은 배제시키고 콘텐츠 및 운영 기반을 위선을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을 배제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떠한 콘텐츠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드웨어 개발 위주의 정비 사업에 익숙한 주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해서 지역을 유지하고 새로운 재생 방식을 함께 고민하고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침서지구 발전의 주체로서 참여하자는 협의의 원칙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상인들의 수요조사, 의식조사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을 나눠서 구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할 수 있는 벚꽃 연계한 축제나 다문화 이벤트, 대학교 연계한 문화행사, 공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상가 앞 청소하기, 회원 간 친목 다지기, 행복 13길 벽화 그리기, 불법 주정차 안 하기,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던 행복 11길 화재 모의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일방 통행로를 지정해보자는 소규모 주제들을 발굴했고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한다든지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하드웨어 사업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산리 행복마을 팀도 마찬가지 졸업식 때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게 되고 이렇게 스티커들을 많이 받으셨죠. 저희 도시재생대학교 졸업식에는 항상 이렇게 펀딩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각 마을이나 각 팀들, 각 공동체들이 도시재생대학교 10주 동안 일어난 결과물들을 서로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경쟁 또한 치열합니다. 네, 이렇게 투표를 같이 해주시면 이쁜 화분을 주시는 팀들도 있고요. 현장에 나와 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침산리 상인의 팀은 이러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는데 좀 이따가 그 활동한 내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활동들을 통해서 도시재생대학교에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비까지도 받게 됩니다.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 안에는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들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분들은 수원 화성에 가서 화성의 보행자 우선 지역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시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주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됩니다. 특히 수원 화성 같은 경우는 수원 화성 일대 아래쪽에 보면 간판 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불법적인 입간판들을 다 철거하고 그리고 플렉서블 간판이라고 하는 천 간판들을 다 제거해서 LED 간판으로 이렇게 소규모 간판들을 정비를 했는데 침산리 상인의 팀은 요 간판 정비 사업을 한 걸 보고 본인들 마을에 꼭 필요하단 한 사업이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부터 수원에 가서 견학을 하시고 난 이후부터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셨고 이것 또한 천천히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침산리 상인회는 도시재생대학 동안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상가에 배포하게 됩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그리고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차 금지하지 않기 황색선 설치 도로에 불법 주행차 하지 않기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 시에서 이미 보편화돼서 다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요 당시 때만 해도 이러한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아서 시행되지 않을 때여서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시행한 곳이 바로 이 침산리 행복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방서와 그리고 119 센터 그리고 경찰서와 교통과와 같이 협업을 진행해서 주기적으로 침산리에 양쪽 주차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소방차 길터주기 시범 사업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소방차가 진입을 해야지만 상가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들을 심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침산리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주민 동의서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보시면 침서지구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의 진입과 상가 이용의 원활한 통행이 불가합니다. 몇 번의 화재와 근본 9월 23일 화재 발생 시 불법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이에 침소지구의 상인 및 주민 그리고 상가 이용객의 안전과 원활한 통화를 위해 일방 소방도로 지정으로 통행폭과 주차공간 확보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서와 위임증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주민들한테 다 동의서를 받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이제 주민들이 동의가 이루어진 걸 통해서 행정과 또 협의를 하게 되고 여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서 챌린지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안전한 침산리 함께 만들어주세요라는 포스터를 통해서 위급 상황 시 소봉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가로변 줄법 주정차를 삼가해 주십시오라는 포스터를 만들게 되고 이 포스터를 상가들한테 전부 다 붙여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리고 해결 방안에 동참하고자 하는 상가분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산리 상인회에서는 주차 금지 그리고 주차 구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플래카드 또한 만들어서 화재가 났던 세내 11길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 주차를 해야겠다면 한쪽 면만 주차를 하고 한쪽 면은 주차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홍보에 최선을 다하셨고 그 결과 도시재생대학이 끝날 시점에는 이렇게 한쪽으로만 차들이 주차가 돼 있죠.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차량이 주정차를 하지 않는 그래서 소방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도로폭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도시 문제를 주민분들이 해결하셨다는데 큰 방점이 있는 거죠. 네. 문제점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던 문제점을 주민 스스로 나서서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셨다는 점을 높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상인회를 만들고 이렇게 큰 상인회가 침산리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침산리 상인회만의 브랜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마을 회관에 있는 창고를 상인회 분들이 직접 리모델링 하셔서 상가 번영의 사무실로 쓰게 됩니다. 직접 뭐 페인트 칠도 하시고 도배 장판도 하시고 직접 다 하셨죠. 이렇게 또한 야간 경관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 또한 달아서 펜스에다가 붙이는 소규모 사업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지저분한 쓰레기들을 우리 상인회 분들이 직접 나서서 누가 나서지 않아도 같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청소를 함으로써 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제가 좀 동안이었던 것 같네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침산리 상인에게 그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이렇게 소방차 문제라든지 상인회 사무도 만들고 상인회가 결성되고 조직력을 갖춰주면서 그 사회적 역할이 조금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만큼 행정이나 중간 지원 조직이나 각 기관들로부터 상인회가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데 상인회도 우리 마을, 우리 상권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돼서 행정과 미팅을 하기 시작했고요. 물 한 잔 떠오겠습니다. 여기 너무 건조한데? 너무 건조. 가습기 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모래에서.
끝나고 나서 정규수하고 밥 먹고 있다고 오늘 오라고. 아, 빨리 하자. 벌써 20분이나 했어. 그래서 조치원읍 맞춤형 복지팀과 여러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런 돌봄 그리고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상인회에서. 그래서 침산리 상인회는 조치원읍 맞춤형 복지팀 그리고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걸 바탕으로 협약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죠.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침산리 상가변형의 협약서.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침산리 상가변형회는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하여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네. 이렇게 침산리 상인회는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더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나 CMS라고 하는 저희가 보통 보면 이 복지 쪽에서는 CMS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매월 정기 기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입 신청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침산리 상인회에서는 이렇게 착한 가게를 우리가 가입을 하자 이렇게 상인회에서 결정을 하셨고 이 착한 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씩 정기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산리 상인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진행을 하셨고 약 제가 알기로는 50군데가 넘는 상가들이 요 착한 가게에 동참을 하셔서 이 일대가 온통 착한 가게들로 침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입하셔서 전부 사진 찍는 모습이 보이죠? 그걸 바탕으로 침산리 상인회는 그동안 침산리 상인회라는 상인회 타이틀과 별개로 우리는 행복한 침산리다. 행복한 착한 거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거리 선포식을 통해서 침산리 일원이 지역 복지에 기여하는 그러한 마을이란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선포식을 계획하고요. 그에 따라서 조치원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침산리 상가변형회가 함께하는 착한 거리 선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대와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조치원읍 침산리 행복 착한 거리에 이렇게 조형물도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50여 군데가 넘는 착한 가게들이 매월 3만 원씩 정기 기탁을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런 조형물도 따라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침산리 상인 회장님이신데 조치원읍과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방송 출연도 이렇게 하시고요. 워낙 좋은 일을 하시니까 방송 출연이 당연히 되겠죠. 네. 이렇게 착한 거리 조형물이 생기고요. 이를 통해서 형성된 공동체가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죠. 이 정도 수준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나가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침산리 상가번영회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간판정비 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를 좀 보이셨고 그리고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 또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이런 간판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교육 또한 계속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주민들이 동의서를 만드셔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자체명 세종특별자치시 침산리라고 되어 있죠. 공모 분야는 주민자치형이고요. 사업명은 하나된 침산골 행복마을 간판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신청을 하셨고요. 이렇게 공모서가 보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 간판 개선 사업 사업 대상지에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특이한 게 세종 조치원읍 하나가 있고 세종 금남면이 하나가 있죠. 근데 두 군데가 중앙공모 사업에 올라갔는데 여기 지금 돼 있는 지자체들은 경쟁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안에서 13개 정도밖에 뽑히지가 않았어요. 나머지들은 떨어졌는데 조치원읍과 금남면이 있는데 조치원읍은 선정이 되고 금남면은 선정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조건들이 많이 있고 뭐 여건들이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종조치원읍 친산리가 행정안전부의 간판정비사업의 공모에 선정된 단 하나의 이유는 침산리 상인회가 그만큼 동네, 마을, 그리고 상권,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가점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사업 공모가 총 37개소가 접수를 하셨고요.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29개소가 가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 29개에서 세종시가 선정이 되게 돼서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간판 개선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주민 설명회 간판도 플래카드도 열심히 거셨죠. 국비 5억 4천만 원 획득. 네, 국비가 5억 4천이 아니고요. 총합이 5억 4천입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5억 4천이 되겠죠. 한마디로 침산리에는 경사였죠. 좋은 일을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좋은 선물을 또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상인회가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 결과물들로 지금 사진에 보듯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간판들이 정비되고 인면 또한 정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진이 하나 드려서 중간에 띄워봤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간담회입니다. 근데 요 안에는 4개 상인회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상인회 임원들이 다 계시는 거고요. 상인회 임원들이 다 계시는데 이 안에서 간판 정비 사업의 공모에 나가실 상인회를 말하자면 선정하는 그런 회의 자리가 되겠고, 여기에 참여하셨던 공동체 팀원들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다 하나씩 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도시재생대학을 통한 이런 공동체들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앙공모사업에 당당히 응모해서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더 재밌는 건 요 마지막 사진에 보시면 간판 정비 사업의 공모에 응하실 상인회들을 신청을 받았는데 많은 상인회가 공모를 신청을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안을 드렸냐면 한 달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상인회 여러분들께서 행안부 간판정비 사업의 공모에 원하시는 구역 설정 및 그리고 동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수행하셔서 저희한테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있던 4개의 상인회들은 그렇게 한 달 동안 본인들이 직접 구역 설정 및 그리고 동의서 받는 작업까지도 다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자리에서 그대로 다시 또 모였었는데, 이 자리에서 본인들이 해왔던 것들을 내놓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비교해 보고 본인들은 어느 점이 부족했는지 또 느끼시고, 그리고 잘한 상인회한테는 인정해 주셔서 이 상인회에서 연합회에서 결정된 그 상인회에게 중앙공모사업에 나가는 기회를 드리게 됐던 거죠. 상당히 재밌죠. 보통은 상인회들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예산이나 어떤 사업에 대한 갈망하시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나 저희 도시재생 대학을 통해 형성된 상인회들은 거버넌스의 중요성도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의 상인회의 역할도 알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본인들이 평가해서 본인들이 결정해서 올려주시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벅차오르더라고요. 그 서로 축하해주고 이번에 올라가서 정비 사업에 꼭 선정되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는 다음번에 더 노력해갖고 다음번 공모 사업에 나갈 거야 이런 상인회도 계셨는데, 그 상인회는 또 그 말씀대로 그 다음 연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네, 그만큼 상인회들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좋게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침산리 상인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듯이 그런 상인회들이 이런 지원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지원들만 받는 게 아니고 이 상인회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표준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가 지역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걸 통해서 지역 활성화가 더 되고 상권 활성화가 더 만들 수 있다는 계기가 됐다는 점은 우리 침산리 행복마을팀에게 정말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도 침산리 상인회는 기부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리고 중기부, 중소기업 벤처부의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수행하고 계세요. 그만큼 아주 체계적이고 그리고 아주 잘 해나가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침산리는 제가 별도로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해오신 걸 바탕으로 앞으로 잘 해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고운동 상인회는 상인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죠. 근데 다들 1인 뭐라고 하죠? 1인 점포라고 해야 되나요? 직접적으로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인회 이제 회의나 이런 것들에 참석하시기가 많이 어려우신 거는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보시고 고운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상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상인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해야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고운동이 상권 활성화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저 또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교육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언제든지 고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나 저희 세종시 도시정책관은 많은 노력을 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인분들께서도
상권 활성화와 상인회가 커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상인회를 이끌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